예, 안녕하세요. 데브아트의 송주영입니다. 오늘은 대망의 AWS VPC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VPC가 어떻게 보면 AWS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수업을 여러 가지 하면서 AWS VPC 위에다가 올리는 서비스들이 있었어요. 특히 엘라스틱 캐시, 최근에 진행한 엘라스틱 캐시 같은 건 VPC가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서비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가 이제 세 가지 말씀드렸죠. AWS에는 세 가지 종류의 서비스가 있다. 하나는 VPC가 종속적인 서비스, VPC 위에 올라가는 서비스. 두 번째가 리저널로 구분되는 지역별로 하나씩 만들 수 있는 서비스. 세 번째가 전혀 AWS 전체로 한 개만 있는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AWS IAM이 이제 AWS 서비스 리전이랑 상관없이 딱 한 개만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고요. VPC 종속적인 서비스는 너무 많아서 EC2부터 시작해서 엘라스티캐시 뭐 등등등등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AI의 힘을 빌려서 What is AWS VPC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얘가 생성한 거에 맞춰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VPC에 대한 설명은 제가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영상에서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옛날에 상세히 알아보기 뭐 이것만 있나? 네, 예전에 상세히 알아보기라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2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다 포함하는 내용을 많이 적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하는 글이에요. 오늘은 되게 오버롤한, 되게 뭉실구리한 AWS VPC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VPC를 이해해 봅시다. 네. AWS의 시큐어하고 스케일러블하고 하일리 어베일러블한 클라우드 네트워크 서비스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서비스예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서비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터넷 공유기입니다. 인터넷 공유기. 인터넷 공유기가 고유한 사설망을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기기 중에 하나예요. 인터넷 공유기가 결국에는 사설 IP 대역을 만들고 사설 IP 대역으로 IP를 하나씩 할당하고 그걸 하나의 IP를 공유해서 쓰는 이런 형태거든요.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그런 형태예요. 근데 이제 그러한 사설망을 만드는 게 이제 인터넷 공유기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기능이 있지만 VPC는 당연히 더 B2B 서비스니까 실제 서비스를 지원을 해야 되니까 더 많은 기능이 있겠죠. 자, 로지컬리 아이솔레이트 버추얼 네트워크다. AWS는 엄청난 IDC 센터, 그러니까 온프리마이즈 센터라고 부르는 건물로 된 우리 막 큰 건물, 그런 인터넷 센터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딱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수없이 많은 수만 개 이상의 VPC들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거를 논리적으로 나눠져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WS 어카운트 하나에도 VPC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까지 만들고 이거를 서비스 쿼타로 늘려주세요 하면 6개, 7개, 8개, 9개 이렇게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망을 이룬다는 거에 필수적인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터넷 게이트웨이, 예를 들면 나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포함합니다. VPC라고 부르는 기능 자체가 네. 로그인을 미리 좀 해놓고 그리고 CQ하고 스케일러블하다. VPC를 만들게 되면은 약간 사설망을 갖게 되고 통로를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통로를 굉장히 협소하게 제한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고 AWS가 온프리미스 센터를 자기네가 정말 보장하면서 소프트 디파인드 네트워크라고 부르거든요. 그걸 자기네들이 기가 막히게 해놨으니
너네들 되게 시큐어하고 스케일러블하다. 이렇게 되게 자신있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시큐리티와 스케일러빌리티에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트래픽 관리를 굉장히 상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라우트 테이블도 만들고 이것도 다 가상의 리소스인데 원래는 과거에는 다 물리적 장비였어요. 물리적 장비. 라우터라는 것도 물리적 장비였고 인터넷을 막 나가는 장비도 물리적 장비고 다 물리적 실제로 지금도 물리적 장비인데 그 물리적 장비를 가상화를 잘 시켜놔서 사람들이 손쉽게 다룰 수 있게 콘솔에서 막 뚝딱뚝딱뚝딱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VPC는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다. AWS 위에다가 이제 VPC 위에다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올리고 S3는 VPC 종속적인 서비스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면 S3를 위한 전용 통로도 만들어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AWS VPC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피처가 이렇게 있는데 네트워킹 사설망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설망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꼭 이해해야 되는데요. 위키피디아에 가면 우리가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에 의해서 사설망이라는 대역을 지정해 놨어요. 10점 대역에서부터 10점, IP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해하잖아요. 여러분들 53점 몇 이렇게 인터넷의 내 고유의 주소다. 근데 그게 크기로 보면 2의 32승만큼 가지고 있어요. 2의 32승이 몇이지? 2의 32승. 네. 이래서 요즘 검색 엔진을 안 쓴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위기일 수도 있어요. 검색 엔진에 진짜. 구글 오늘 본 기사인데 구글이 90% 정도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검색. 아주 엄청난 얘기긴 하지만 네. 2의 32승의 값은 정말 10만, 1억, 42억 9,469만 6,7,296개인데 우리가 인터넷 기기가 여러분 42억 개, 43억 개는 당연히 넘죠. 핸드폰이 몇 개겠습니까? 전 세계 핸드폰이 몇 대일 것이며 요즘은 IoT라고 해서도 뭐 그 인터넷이랑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가 몇 대이며 서버에서 동작하는 컴퓨터는 몇 대이며 뭐 최소한 제가 봤을 때 수백억 대 정도는 될 거예요. 수백억 대, 천억 개, 뭐 이 정도는 뭐 될 것 같아요. 뭐 잘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미 이 한도치를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 한도치가 벗어나 있으니까 처음 만들 때는 인터넷을 만들 때는 IPv4라고 부르는데 처음 만들 때는 이게 불가능하다. 아니 이 숫자가 당연히 무제한한 숫자인 줄 알았어요. 컴퓨터라는 게 30억, 42억 개가 될 줄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만드시는 분들이 예상을 했겠어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분? 물론 예상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예상하시는 분 있어요. 레이커즈 와일이라고 그런 걸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상을 대부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극복해야 되잖아요. 기술적으로. 그 기술적으로 극복하는 게 사설망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10점대 10.00000부터 10.252525 1721600부터 1723125 19168부터 1916825 이거 주소 개수로 치면은 여기가 16만 개, 여기가 10만 4,800, 여기가 160만 개, 여기가 10만 48,576개, 6만 5,536개가 되는데요. 이거를 보면은 24비트 크기, 20비트 크기, 16비트 크기라고 합니다. 전체 32비트 크기 중에서 24비트, 20비트, 16비트 크기를 잘라내가지고 이거를 사설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망은 이 주소망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구조냐면 이거를 실수하시는 분들이 2024년 3년 4년이 돼도 아직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나중에 강의로 아주 상세하게 찍을 예정인데요. 결국 이거는 사설망이라서 인터넷을 통신하는 구간이 아니에요. 내부 대역을 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 같은 데 보면은 IP는 한 개예요. 근데 우리가 IP 검색하면은 10점대역이나 17대역이나 192.168을 그 받은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제 IP를 검색하더라도 저는 10점대 19168대를 할당받을 거예요. 19168대. 이거는 이제 (19168) 이거를 할당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9168이죠. 대부분의 공유기는 19168로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의 공유기는 회사에서는 10점대역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계산하기 좀 편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다 10점대 IP를 받는데 구글 들어가가지고 what is my IP 쳐요. 그래서 이거 딱 치면은 전혀 다른 주소가 나옵니다. 아까 봤던 19168 주소가 아니라 이게 진짜 내 주소예요. 근데 저희 집에서 저희 인터넷 공유기를 쓰시는 분들은 다 이 IP로 한 개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대량 작업한다 그 인터넷에서 쓸데없이 IP 공유기는요 IP를 만들어서 할당해 주는 거예요 막 하면서 카페에서 IP를 그래서 쓰셔도 다 독립적입니다. 이런 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조금 자세히 나중에 찍을 예정이에요. 여하튼 다시 돌아가서 실제로 옛날에 그래서 실수하시는 분들 보면은 10.0000 11.0000 12.00 13.000 정말 그런 거에 고통을 받아가지고 제가 다 마이그레이션을 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버추얼 네트워킹 프라이빗 망을 이제 제공을 한다는 얘기인 거고 논리적인. 네. 근데 아마존은 10.0이 아니라 20.0, 30.0을 집어넣어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니네 자유다. 왜냐면 그 IP 대역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공인 IP들을. 아마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기의 그 망을 되게 오피셜한 그 망을 소유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제약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VPN을 연결할 수 있어요. VPC 대 VPC, 우리 VPC와 다른 사설망 네트워크망의 전용선을 뜨는 걸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거를 지원한다. 그리고 서브넷이라고 아까 10.00000이라고 있잖아요. 10.01대 비트수로 쪼갠다는 걸 얘기하는데 이렇게 서브네팅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서브네팅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용도별로 그걸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브넷을 퍼블릭 서브넷, 프라이빗 서브넷이라고 구분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연결되면 퍼블릭 서브넷, 연결되지 않거나 나트 게이트웨이가 연결되어 있으면 프라이빗 서브넷 이렇게 부릅니다. 참고로 우리의 장비들, 집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은 다 프라이빗 서브넷에 존재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인터넷 공유기가 이 나트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시큐리티 그룹이 있습니다. 시큐리티 그룹은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많이 봤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얼로우드 리스트를 구분하고 IP 기반이나 AWS의 특정 ID 기반으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버추얼 파이어월이라는 방화벽 기능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ACL이라고 VPC 전체를 감싸는 이 컨트롤하는 거에 있는데 굉장히 큰 걸 이제 가둘 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무조건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큰 레벨로 막고 들어가고 나가는 걸 다 막아요. 완벽하게.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 아마존 VPC와 함께하면 당신은 만들 수 있습니다. 버추얼 당신의 망을 토폴로지를 퍼블릭 페이싱하게 인터넷에 통신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만들 수 있는 걸 또 만들고 통하지 않는 것도 만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 어벨리비티, 릴라이빌리티를 내부에서 잘 구성하면은
왜냐하면 서브넷을 우리가 AWS 초창기 처음 강의로 돌아가면 존이라는 개념을 배워요. A존, B존. A존과 B존의 거리는 수십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다. 건물이 무조건 다르다. 뭐 이런 거를 배우는데 그 서브넷이 존에 종속적입니다. 서브넷을 만들려고 하면 어느 존에 만들어야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존에다가 만들기 때문에 그 A존, B존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띄워놓으면 하이 어벨리비티를 보장할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강의를 참조해 주세요. 네. 그래서 스케일러빌리티를 이렇게 챙길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VPC 아키텍처 해서 이 VPC를 어떻게 만들고 막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VPC의 아키텍처와 생김새만 보더라도 그 회사와 그 엔지니어들의 실력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섹션을 나누기도 하고 너무 다양하게 나눠도 문제고요. 너무 협소하게 나눠도 문제고요. 다 그렇게 적당한 범위 수준의 적당한 서비스 크기로 적당하게 나눠야 되는데 그거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외에도 커넥티비티 옵션이 있다. VPN 커넥션, 다이렉트 커넥트는 온프레마이스랑 전용선을 뚫는 겁니다. 온프리마이즈 Dedicated Private Network Connection Between On-Premise IDC 센터 거기랑 AWS VPC랑 전용망을 뚫는다. VPC 피어링 하나의 VPC, 두 개의 VPC, 세 개의 VPC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전용선을 뚫을 수 있습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 센트럴라이즈 허브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있고 여러 개의 VPC를 한 방에 여기다가 다 연결한 다음에 여기서 룰에 의해서 어디로 통과할 수 있을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얘랑 비슷한 기능인데 얘가 우월한 점은 가격이 싸요. 같은 존에 대해서는 무료입니다. 같은 존에서 통신하면 무료예요. 그리고 더 빨라요. 딱 치면 바로 가는 그냥 다이렉트 연결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얘는 허브 역할이기 때문에 중간에 약간의 호흡을 거칩니다. 조금 느린데 그 정도 느릴 정도를 생각하는 서비스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트랜짓 게이트웨이는 근데 다 모든 통신이 다 어느 정도의 통신 비용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3분의 VPC 존의 개수만큼 비례해서 가격이 싸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면 크로스존으로 확률로 2대1로 들어가잖아요. A존, B존이다. 그럼 이렇게 막 A에서 B로 갈 때도 있고 A에서 A로 갈 때도 있잖아요. A에서 A 가는 거는 A에서 A 가는 건 무과금. A에서 B 가는 건 과금. 얘는 무조건 과금이에요. 무조건 과금. 그러면 비용이 네트워크 트래픽 비용이 2배 정도 차이 나겠죠. 2배 정도. 근데 C존까지 있어요. A존, C존 과금. 무조건 과금. 이러면 3분의 1만큼 얘가 싸겠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링크라고 AWS가 여러 가지 이 IP 서비스들이랑 이렇게 프라이빗 링크라고 프라이빗 연결 통로를 만들어줘요. 이거를 쓰고 계신 분이라면 이 강의를 안 보고 있으실 확률이 크고 이 강의를 다른 분들한테 추천을 해주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시큐리티 그룹은 VPC의 시큐리티 그룹은 시큐리티 그룹이라고 존재하고 아까 말씀드렸고 방화벽이다. 버추얼 프라이빗 방화벽이고 VPC 내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ACL이 있고 플로우로라고 VPC 내에서 내는 통신들의 로그를 다 찍을 수 있어요. VPC에서 흘러가는 네트워크 패킷들을 전부 다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많은 것들이 흘러다니기 때문에 쉽사리 켰다가 비용 폭탄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AWS 쉴드라는 게 있는데 이제 AWS를 만들고 앞에다가 로드 밸런서 같은 걸 만들면 자동으로 AWS 쉴드라는 게 장착됩니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굉장히 일반적인 공격이라든가 디도스 공격이나 잘못된 IP 이상한 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막아줘요. 막아주는 확률 90% 정도, 80 몇 퍼센트, 88, 89, 90 이 세 개 중에 하나인데 그 정도 막아줘요. 근데 실드 어드밴스드라고 AWS가 제공해줘요.
요거 적용하면 98.9%, 99. 몇 %까지로 막아줍니다. 근데 당연히 돈을 내야 돼요. 월 3,000불씩인가 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AWS 와프가 있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이라고 이제 7 레이어, HTTP 레이어이면 OSI 7 계층이라고 얘기하는데 L7 계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뭐 패킷을 까가지고 그 패킷의 형태를 보고 이거는 디나이, 이거는 뭐 허용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어월 매니저부터 해서 네트워크 파이어월 줄줄줄줄줄줄 VPC와 엮어 나갈 수 있는 기능들이 많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특정 도메인으로만 나가게 해줘. 우리 VPC에서 나가는 IP는 아니야 통신은 어떤 구글만 접속하게 해줘. 뭐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하게 뭐 만들 수 있습니다. 다 쓸 때마다 다 돈이에요. 네, 그렇다. 그래서 유즈 케이스는 호스팅, 웹 어플리케이션을 호스팅 하는 거지. 호스팅 하는 거죠. 금반 그 네트워크망이 있어야 거기다가 EC2를 얹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냥 만들고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VPC를 만들고 이제 AWS를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VPC를 만들다가 나트 게이트웨이를 같이 만들게 추천해 주거든요. 이제 다음 시간, 이번 레코딩 시간이 이제 한 30분 정도 될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콘솔을 보면서 VPC를 만들어 볼 건데 그때 보면은 나트 게이트웨이를 만들게 돼 있어요. 나트 게이트웨이는 비용을 받습니다. 시간당 비용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그게 모르고 켜놓고 그냥 모르고 있다가 프리티어 기간이 끝나면 비용을 맞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당연히 데이터베이스를 여기다 올려야 되죠. 멀티티어 아키텍처를 올릴 수 있다. 뭐 이건 3티어 아키텍처라고 뭐 얘기하는데 이렇게 VPC를 만들게 되고 ALB를 냅두게 되고 와프를 냅두게 되고 주소 관리를 한 라우터 53을 냅두게 되고 이렇게 슉슉슉슉 내려가서 API 서버가 받고 그리고 S3와 클라우드 프론트는 제가 그때 설명했죠. 요즘에는 웹사이트는 요걸 많이 쓴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캐시 들리고 데이터베이스 들리고 이런 식으로 3티어 아키텍처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거창하게 한 얘기 같아요. 멀티티어 아키텍처를 만들 수 있다. MSA는 이제 그 안에서 막 더 복잡하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빅데이터 애널리틱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VPC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VPC 내부에서 돌릴 수 있다 얘기예요. 그냥 서버를 당연히 VPC 내에서 돌릴 수 있으니까 뭐 그거 할 수 있다. 당연히 이거 네트워크망을 지원하니까 된다는 얘기고요. 최근에 작년에 충격적인 발표를 보고 왔는데 넷플릭스가 자기네 대부분의 서비스를 IPv6로 옮겼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고 했더니 IPv4가 고갈됐다고 해요. 이게 고갈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떻게 고갈됐을까? 쿠버네티스 같은 걸 쓰면은 IP를 겁나게 많이 상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갈됐나? 실수했다. AWS는 한 개의 VPC당 무조건 6만 제약을 겁니다. 8비트, 24비트 크기는 지원하지 않고 16비트 크기만 지원하거든요. 65,536개인데 65,536개도 엄청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서비스들 중에서 가장 많은 EC2 인스턴스나 어쨌든 IP를 함유하는 서비스가 있는 게 8,000개 정도였는데 엄청난 큰 서비스였습니다. EC2 레벨의 그 서버가 3,000개가 8,000개가 넘는다. 8,000개.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사실 크기죠. 네, 그렇다는 거. 베스트 프랙티스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잘 짜라. 네, 라우터 테이블 서브네팅 잘하고 라우터 테이블 잘하고 인터넷 나트 게이트웨이 잘하고 광고. 제가 번 돈 나와버렸네. 네, 뭐 저만큼 벌고 있습니다. 많이 벌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중급 활용 표현을 보면 여기에 커리큘럼을 보면 VPC 상세히 알아보고 이렇게 베스트 프랙티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뭐 이렇게 이런 강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한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드는 법이 이게 잘 나와 있어요. 이거를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디였냐? 그리고 모니터 할 수 있다. 아까 그 플로우 로그 할 수 있다 그랬죠? 오토메이트 디플로이먼트 할 수 있다. 인프라스트럭처 에서 코드 할 수 있다. 제 강의가 IAC에 대한 강의예요. 그래서 그 툴 AWS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 AWS가 IAC 하는 툴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인데 이거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지금 제일 인기가 많은 건 테라폼인데 최근에 이제 IBM의 인수가 돼가지고 약간 불안해요. 약간 전통적인 IT 기업들이 뭐 이렇게 오픈 소스를 인수를 하게 되면 약간 불안감에 쌓이는 경향이 개발자들 업계에 좀 있어요. 근데 약간 저는 조금 반대 입장이긴 하거든요. IBM이나 오라클이나 충분히 사회에 기여를 많이 했었어요. 뭐 MySQL 같은 것도 오라클이 인수를 한 다음에 뭐 돈 받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막 강력하게 할 줄 알았는데, 물론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만들어 가지고 뭐 기능을 나누고 세분화하긴 했는데 오픈소스 MySQL의 성능도 높여주긴 했어요. 근데 이제 B2B와 경쟁사 간에는 조금 약간 짜치는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모든 소프트웨어는 공유되어야만 한다, 이런 이제 리눅스 토발지에 의한 이 선언문에 의해서 좀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좀 다르긴 하죠. 그리고 시큐리티 컨트롤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함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써야 VPC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어카운트, 멀티 VPC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를 잘 쓰는 게 무조건 많이 쓴다, 많이 멀티로 나눈다고 무조건 한다고 잘 쓰는 건 아니에요. 참고로 제가 말실수 예전에 한번 했다가 그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는 막 10개 넘게 나눠져 있는 거 그냥 AWS 프레젠테이션 거 복사 붙여넣겠다가 베스트 프랙티스는 여러분 VPC를 여러 개 만들고 랜딩 존을 구성하는 겁니다. 저 그냥 이그젬플로 띄워놨던 건데 다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다 자기들이 아마존만큼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서비스에 적당하게 잘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프로덕션은 다른 거랑 분리하는 원칙은 무조건 가지고, 이렇게 그거는 일단 원칙을 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할지 좀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소규모와 그래서 중규모, 대규모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짠 거에 따라서 좀 한 엔지니어인데 조금 하지 못하는 엔지니어인데 이런 걸 단박에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AWS 계정을 달라 이러면 사람들끼리, 이 엔지니어들끼리는 조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데브옵스, SRE, 인프라 엔지니어 뭐 이런 사람들끼리 계정 좀 서로 어드민 계정 좀 공유해 줄 수 있어요? 하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최소 권한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 쓴다고 거기가 뭐 믿음이 있다면요.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콘솔로 AWS VPC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VPC를 콘솔로 만드는 게 거의 3년, 4년 만에 만들어 볼 것 같네요. 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